쿠르스크는 회복을 했지만 러시아가 탈환하는데 결정적으로 젤렌스키의 돌발 행동이 숨어 있어요. 젤렌스키가 2월 28일 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하고 싸웠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화가 나서 3월 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지 마, 정보 주지 마 그랬어요. 이때부터 뚫려요.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면 장님인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는. 그 파죽처럼 뚫린 거죠. 아,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광물협정 할게.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알았어. 다시 무기 줘. 그게 12일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무기 지원을 받은 젤렌스키가 볼고로도 오블라스트를 또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어요. 또.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조한보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고요.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동강TV도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러우 전쟁은 신사임당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큰 틀에서 극적인 전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동부, 북부에서 전면 침공을 했고 한 달 뒤 3월경에 남부, 동부, 북부를 잇는 띠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4분의 1가량을 점령을 했었는데 두 달 뒤가 되면 러시아가 북부, 동부 전선을 축소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소위 남부 회랑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있는 회랑 쪽을 이었고 전선을 축소했어요. 단기전을 준비했는데 장기화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좀 더 회복을 해서 현재의 남부 회랑이 교착된 게 2023년 6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전선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2024년 8월에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쿠르스크, 우크라이나 영토 북부 쪽에 붙어있는 쿠르스크를 1200에서 3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을 기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거꾸로 점령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북한군도 여기에 갔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쿠르스크는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그 러시아의 전승을 상징하는 게 쿠르스크예요. 여기서 스탈린이 히틀러의 기갑부대를 격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쿠르스크 대평원은 러시아인의 자존심인 거죠. 근데 여기를 제가 점령해버리니까 푸틴으로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이걸 수복하기 위해서 주요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어요. 남부는 교착된 상황에서 밀리고 결국 4월 26일 기준으로 러시아는 쿠르스크를 사실상 100% 수복했어요. 그리고 인민군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는데 전투를 잘했다기보다는 인해 전술로 인민군의 희생을 통해서 쿠르스크를 회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으로 푸틴이 러시아가 26일 날 4월 26일 날 인민군 파병을 공식 확인했어요. 최초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28일자 보도를 통해서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했고, 또 푸틴이 직접 인민군 파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그리고 김정은은 평양에 28일자 보도를 통해서 이 서면 입장문은 27일 날 북한 매체에 전달이 됐고 보도는 28일 날 아침에 했거든요. 여기 상황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의 영웅적 행동에 칭송한다. 그 다음에 평양에 전투 위훈비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희생된 전사한 인민군들의 묘비에 영생의 꽃화환이 바쳐질 거다. 그 다음에 푸틴도 목숨을 잃은 인민군들의 영웅적 행위에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종합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쿠르스크 탈환에 지난해 10월 11,000명 정도 갔고 올 1월 3,000명이 추가로 갔다 그랬거든요. 우리 합참에 따르면 지금 최대 5,000명 내외의 사상자, 최소 1,000명의 전사자,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파견부대의 3분의 1 이상이 손실을 입은 거니까 사실상 전멸 상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그 정도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쿠르스크를 회복했다. 푸틴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파병 사실을 공식화했을까? 첫 번째는 쿠르스크를 완전히 회복했잖아요. 이제 인민군의 막대한 희생이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푸틴으로서는. 계속 숨길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휴전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큰 틀에서 러우 전쟁은 휴전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부활절 계기로 푸틴이 30일 일방 휴전 선언을 했고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전후로 72시간 휴전도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휴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전쟁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민군 파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말씀드린 5월 9일. 5월 9일 전승절인데 지금 코로나 그다음에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가 푸틴이 좋아하는 대규모 열병식, 기념식을 그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대한 열병식을 개최할 거거든요. 기념식도. 시진핑도 초청했어요.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싸우니까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푸틴하고 손잡고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전승을 선언하고 싶어 할 거예요. 푸틴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에 김정은이 갈 가능성도 좀 남아있는 거죠.
아직은 김정은의 5월 9일 모스크바 항모는 결정은 안 된 것 같고 동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호팀이라든지 김정은이 움직이려면 김창선이라는 인물을 봐야 되거든요. 직함은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김창선이 김정은의 집사예요. 김씨 일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김여정 나오면 항상 이 김창선 옆에 따라다니는 정도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동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깜짝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모스크바까지 기차 타고 어떻게 가느냐. 푸틴이 전용기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당당하죠. 파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전승을 선언하는 게 이겼다는 걸 사실상 선언하는 게 푸틴의 속셈인데 이겼다고 그러면은 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때 당연히 인민군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측이 이제 파병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군 전사자 시신이 아직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상병들도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고향에 들어가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공식화해야지 갈 때가 됐으니까. 따라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인민군 파병을 공식화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튜브 채널이나 댓글들 이런 거 보면 뭐 인민군 안 갔다 뭐 이런 얘기 많았죠. 제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확인됐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전화는. 그리고 지금 전투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쿠르스크는 회복을 했지만 쿠르스크 밑에 볼고로드라고 하는 볼고로드 오블라스트가 주거든요. 그를 그 러시아가 탈환하는데 결정적으로 젤렌스키의 돌발 행동이 숨어 있어요. 젤렌스키가 2월 28일 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하고 싸웠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화가 나서 3월 3일 날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지 마, 정보 주지 마 그랬어요. 요때부터 뚫려요. 무기도 무기지만은 정보를 줘야만 러시아군이 어딘지 알거든요. 강철비를 막 때리거든요. 전쟁 초기에 격침됐던 흑해함대 러시아 기함, 모스크바 함도 미국이 정보를 안 줬으면 격침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면 장님인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은. 그 파죽제로 뚫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젤렌스키 꼬리를 내렸죠.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광물협정할게.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알았어. 다시 무기죠. 그게 12일이거든요. 3월 12일. 요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좀 주춤거렸고 그리고 요때 무기 지원을 받은 젤렌스키가 거꾸로 쿠르스크는 뺏겼으니까 그 밑에 볼고로드 오블라스트를 또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일정 부분 한 50제곱킬로미터 정도 50에서 한 70제곱킬로미터를 뭐 크진 않죠.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어요 또. 그랬더니 푸틴은 또 이것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아직도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어제 아침까지 보면은 제 계산으로는 한 40제곱킬로미터 정도 점령하고 있어요. 이건 러시아 영토예요. 인민군이 여기 또 들어가겠죠. 왜냐? 푸틴이 그랬거든요. 김정은도 지난해 6월에 체결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파병했다. 4조에 따라서. 그 사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쌍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남쪽은 못 가잖아요. 그건 우크라이나 영토잖아요.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쿠르스크는 침공 당했잖아요. 근데 볼고로드도 침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민군이 싸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인민군은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는. 본인들 말로는 그러면 앞으로 일부 평가들이 인민군들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전투를 할 수도 있다. 전투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대규모로 인민군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현재는 가 있지 않다. 다만 쿠르스크에 싸웠고 그 다음에 볼고로드 쪽에 여기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러우저는 큰 틀에서 종전이 아니고 휴전으로 가고 있다. 왜냐? 종전을 하려면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야 돼요. 종전협정. 그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의 제1조는 영토 조항이에요. 영토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주로. 그럼 영토를 확정해야 되는데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남한 면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노보로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개념을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영어로는 뉴러시아. 지금 푸틴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지역, 그 다음에 그 위쪽까지 포함해서 더 방대한 지역을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일리가 또 있는 게 이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 땅도 아닌 크림 칸국이라고 하는 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언제? 1783년까지. 이 방대한 지역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전쟁을 통해서 이 크림반도를 본 방대한 지역을 러시아 영토에 귀속을 시켜요. 이 지역을 노보러시아, 뉴러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원래 이 지역 다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은 원래 자기 땅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이 아닌 거죠. 러시아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종전협정을 하면 이 땅은 내 거야, 원래라고 말할 거고 한 평도 안 주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소련이 붕괴될 때 행정적으로는 자기네 거였잖아요, 크림반도까지. 종전협정 도장을 찍으면 러시아 영토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총돌하니까 종전협정이 안 되는 거죠, 평화협정이.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 소련하고 수교했거든요.
근데 북방 사계도서 소련이 장악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수교를 했어요. 그럼 뭐냐? 평화협정 체결 없이 수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하기 어렵죠. 그리고 젤렌스키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크라이나 헌법 때문에 영토를 포기할 수, 왜냐,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영토의 영속성, 그 다음에 영토를 타국에 할양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면 종전협정에 러시아의 영토 인정해 줘버리면 위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협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휴전은 쉽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의 정치적 야심도, 젤렌스키는 지난해 5월 임기가 끝났으니까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끝나면 바로 선거해야 돼요. 젤렌스키 욕심은 또 하고 싶죠. 근데 영토를 할양하는 도장 찍어버리면 정치적 생명 끝나죠. 나라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원하는 건 휴전이죠. 휴전은 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안 싸우는 거니까 일단. 아무것도 합의할 필요 없어요. 안 싸우면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북한하고 휴전협정 체결할 때도 정전협정에 향후 몇 개월 이내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체결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휴전하면 둘 다 부담이 없죠. 젤렌스키도 부담 없고 러시아도 부담 없고 총만 안 쏘면 되는 거니까. 그 푸틴이 벌써 2번 휴전 선언했으니까 요 흐름으로 갈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투는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왜냐? 휴전하게 되면 마지막 서 있는 그 자리가 자기 영토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쟁 6.25도 김일성이 치고 내려왔죠? 파적주세를 6월 25일 날. 그 다음에 9.28 수복하잖아요. 서울 수복하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가죠. 근데 145태라고 들어봤죠? 중국군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점, 그러니까 51년 중반부터 이제 휴전협상이 시작이 돼요. 전선은 그때 사실 고착돼요. 고지전.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휴전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전도 휴전하면서 교전은 계속 휴전 협상하면서 요 양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은 이미 휴전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